미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는 한밤의 미주라 10월 11일 금요일 방송이고요. 현재 시간 새벽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었군요. 다음 날이 됐네요. 네, 토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많이 최근에 이제 단풍도 있고 그러니까 네. 어디 많이 꽃놀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굉장히 기대되는 주말인데 새벽 2시까지는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점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한밤의 미주라. 자, 오늘 방송 3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과 지금 다우 지수가 조금 전에 2부에서 3부 넘어올 때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0.72% 상승한 12,7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다우존스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S&P 500도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0.5% 올랐고요. 5,800선 다시 등반을 했군요. 상당히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PPI와 어제 CPI 그리고 로보택시 행사와 AMD 행사에 대한 약간 실망감이 혼조적으로 보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불안하게 출발을 했던 오늘 뉴욕 3대 지수인데요. 현재는 전부 초록색 불로 바뀌었군요. 네. 네,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많은 수익을 좀 걷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오늘 증시입니다.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 주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0.3%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18,33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과 S&P 500, 다우지수 그리고 지금 러셀 2000도 함께 같이 오르고 있군요. 오늘 소형주도 함께 수혜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 분위기가 장 초반 지금 오전에서 오후로 이제 슬슬 미국 시간도 넘어가고 있는데 괜찮은 그런 증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도 정말 괜찮을까요? 섹터별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히트맵입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을 하다가 오늘 조금 전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0.1%가량 상승한 모습이고 브로드컴의 소식이 오늘 사실은 그렇게 뚜렷하게 악재라는 느낌의 소식은 없었죠.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이제 저희한테는요. 네. 혹시 알고 계시다면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희도 함께 확인을 한 뒤에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현재까지 에브고 관련된 이 악재 소식은 없는데 오히려 지금 평가 상향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브로드컴 2.7% 빠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가 굉장히 화려하게 정말 이게 진짠가 아니면 약간 영화 CG인가 할 정도의 현실성이 조금 없는 느낌의 굉장히 쇼맨십이 컸던 그런 퍼포먼스 행사가 열렸었는데 시장은 폼나는 건 좋은데 실속이 없어라는 평가를 좀 내리면서 현재 7.6% 내린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제의 소식과 오늘 평가 상향 소식이 둘 다 있죠. 어제 의약품 배송 시간을 하루짜리로 잡을 수 있는 초고속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방 의약품 배송 서비스 확대를 한다. 이런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대도시에 처방약을 하루 만에 배송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만에 배송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큰 땅덩어리에 미국이 아마존이 초고속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한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와서 아무튼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고 그와 함께 아마존에 대해서 평가 등급이 상향됐다는 IB의 소식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라이릴리 관련해서도 오늘 일라이릴리의 평가 등급이 상향됐다는 소식 2부 말미에 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앞으로 2년 동안 5개 종류의 신약이 발표가 될 거고 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평가가 나왔던 오늘 일라이릴리에 대한 IB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2% 올라주고 있고요. 존슨앤존슨 1%, 머크가 좀 빠지는군요. 자, 그리고 암젠도 0.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에브비와 화이자 소식이 이번 주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화이자가 지금 행동주의 펀드의 지분 매입 소식 이후에 CEO가 그거를 추진을 전 CEO가 했었는데 전 CEO와 CFO가 그 지분 매입에 대해서 이제
좀 자리에서 좀 벗어난다. 관여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고 현재 임원진의 믿음을 좀 가져보겠다라고 해서 어제 또 화이자가 올랐었는데 오늘은 또 화이자가 0.1%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아래에 유난히 청명하게 빛나고 있는 초록색의 섹터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은행주, 금융주인데요. 금융주 안에서도 은행주가 유독 많이 빛나고 있죠.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까지 전체적으로 3에서 4%, 웰스파고는 5.6% 오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고 네. 자산운용사가 아닌 이상 돌릴 수 있는 자금의 융통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경향이 좀 있는 뱅크, 이 은행주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주고 있군요. 5.6% 오르는 웰스파고. 그런데 웰스파고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분야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 그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3부에서 초반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에너지 섹터 지금 엑슨모빌이 0.4% 가까이 그리고 쉐브론이 0.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주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에너지주 봤으면 뭐 봐야 되죠? 어디를 볼까요? 항공사를 볼까요? 네, 국제유가 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우리 한 2주 했으니까 국제유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국제유가로 가겠죠. 자, 배럴당 75달러 89센트, 0.05%. 자, 장 초반에는 이제 영향을 받았던 소식들이 뚜렷하게 없었는데 오르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0.05% 굉장히 약보합 상황에서 어제와 근소한 차이로 조금 오른 모습인데요. 배럴당 75달러 89센트, 76달러가 조금 못 되는 수준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1월 인도분입니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5달러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블룸버그 TV라든지 다른 속보창에는 중동의 전쟁 관련 소식이 세게 들어온 것은 현재 없기 때문에 약간 보합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국제적인 이 트레이드의 준거로 활용되는 국해산 브렌트유 12월물입니다. 12월 인도분 역시 0.03% 오르면서 보합세 7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를 봤으면 또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중동 알죠? 소식 이젠 아시죠? 금을 봐야죠. 네, 금 보겠습니다. 자, 국제 금 소식 지금 1.1% 올랐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금을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좀 정세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좀 불안할 때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뚜렷한 이유를 굳이 찾자면 오늘 PPI가 조금 혼조적으로 나왔고 지난해보다 좀 튄 모습 그런 측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어떻게 볼까요? CNBC의 기사를 확인하자면 현재까지 금 자체가 뛰어오를 요인은 보이지 않고 아마도 11월 FOMC 회의에 대한 약간 이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선택지에 대한 그런 지금 투자 의견 반영인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2%가량 오른 채 지금 금이 트로이언스당 2,67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1년 그래프거든요. 금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점점 오르네요. 네,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금덩어리들 다 내다 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장롱 한번 뒤져보시고요. 5년 그래프로 봐도 지금 엄청 올랐어요. 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금이 많이 오른다는 게 뭐 어떤 분들한테는 투자자로서 좋으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좀 혼탁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 이렇게 많이 올랐다. 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자, 지금 시간이 11분이 됐군요. 전문가 한번 연결해서 지금 우리 마켓 상황, 증시 상황과 함께 여러 가지 AMD 그리고 뭐 테슬라 이야기도 좀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 섹터별로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정모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밤인데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예, 제가 다 영광입니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현재 장 초반 오전장인데요. 오전장 3대 지수 모두 초록색불 이렇게 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S&P 500 실적 시즌 시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S&P 500에서 이 JP모건, 뭐 블랙락, 웰스파고 이런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시작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처음으로 장식한 뭐 JP모건, 웰스파고, 뭐 패스널 그리고 또 다른 뭐 블랙록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뭐 FOMC 통화 정책,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지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상당히 좋게 나올 거다 그런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이제 사실상의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어제 물론 도미노 피자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델타도 나왔지만 중요한 건 이제 금융으로 하여금 스타트를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호조적으로 나와서 장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AMD도 그렇고 어제 장에서 빠졌던 것들은 뭐 보합세입니다만 테슬라 많이 빠졌고 초반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엔비디아는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오늘 시장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그동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간 좀 고금리 시절에 가장 많이 시장에서 좀 오르고 가장 이제 그나마 하락도 덜하고 튼튼했던 종목들이 이제 초대형 빅테크 기업,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런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 특징이 좀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초대형주 외에 좀 그 외 기업들 이제 그런 쪽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최근 시장 흐름이 조금 이제 뭔가 대형주들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도 아직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개별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대부분 기업들이 현재 사상 최고가를 아직도 기록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시장 방향성이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말고 그 외 493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93개로 분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투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로 봐도 지금 러셀 2000이죠.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1.5% 뛰어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권과 함께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3부의 메인 이야기 한번 가져와 볼 텐데요. 자, AMD 어제 이제 어드밴싱 AI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리사수 CEO가 이렇게 또 새로운 칩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잘 보여줬는데 주가는 하락했고 오늘도 그렇게 초반에는 힘을 쓰지는 못했던 모습입니다. 어드밴싱 AI 사실 테슬라 행사에 묻히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AMD도 이 어드밴싱 AI 행사를 매년 진행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상당히 모으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AMD 측에서는 나름 잘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저 칩들이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행사에서 뭔가 새로운 칩을 또 막 공개했다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했고 뭐 신규 고객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 보니까 조금 과연 AMD가 자꾸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뭐 오늘 당장은 이제 브로드컴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자체 칩을 막 설계해주면서 이제 엔비디아 칩을 쓰던가 아니면 브로드컴에서 설계해준 자체 칩을 쓰던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막 그런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AMD 주가가 생각보다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이제 좀 핵심 중 하나는 MI325X 칩이라는 새로운 칩을 이번 4분기부터 출하할 예정이다 이야기했지만 이게 결국 엔비디아가 이제 GB200 블랙웰 시리즈가 출하가 됐는데 블랙웰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올 상반기부터 팔고 있던 H200 칩 대비해서 뛰어나다. 그런 식으로 조금 경쟁을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꽤나 아쉬운 모습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어제 행사에서 좀 더 뭔가 AMD보다는 이 AMD 행사였지만 AMD보다 다른 기업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리사스 AMD CEO의 코멘트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존에는 원래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난달에 있었던 테크 컨퍼런스에서는 TSMC 외에 더 많은 공급망을 이용하고 싶다. 그런 식의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TSMC 외에도 뭐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그런 파운드리 업체들의 이제 생산을 맡기고 싶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한 달 사이에 이제 어제는 TSMC 외에 다른 업체 첨단 공정을 통한 AI 칩 생산 계획이 없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삼성전자나 인텔이 아니라 TSMC하고 더 공고히 협력 관계를 다지면서 TSMC 애리조나 시설 매우 공격적으로 활용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AMD 주가는 어제 조금 재미없는 모습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TSMC가 결국에 뭐 최근 인텔도 좀 상황이 녹록지 않고 국내 삼성전자도 워낙 이제 좀 상황이 최근 어렵다 보니까 결국 이들이 뭐 추격하고 있던 TSMC가 반사이익을 정말 크게 최근에 계속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면서 다음 주 실적 발표 앞두고 계속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AMD 이 얘기 TSMC까지 곁들여 갖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AMD의 리사수 CEO가 이제 TSMC만 의존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인터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아무쪼록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증시 프로그램 진행자 입장에서는 한번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초대형 이벤트였던 테슬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테슬라 저도 뭐 생방송 워낙에 시간대가 좋았습니다. 저녁 때였기 때문에 시간대가 좋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뭐 주식시장 이야기할 때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테슬라 행사가 생각보다 좀 이제 테슬라 매니아들은 정말 흥미롭게 봤겠지만, 네. 이제 테슬라에 결국 장기 투자자도 있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좀 더 거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바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두리뭉실한 그리고 막연한 계획만 내놓았다. 그리고 이번에 내놓은 뭐 사이버캡 실제 시연도 하고 했지만 이제 2027년까지 이전에 출시한다 했으나 그래도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1년에 얼마나 생산할 건지 또 어떤 공장에서 생산할 건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뭐 로보밴 역시 생산한다고는 했는데 뭐 생산 일정도 없고 비즈니스 모델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뭐 어떤 어플을 통할 건지 아니면 버스 회사랑 협력할 건지 그런 이야기를 따로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 많이 실망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 옵티머스 이거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정말 큰데, 이 옵티머스 로봇 역시 뭐 여러 가지 좀 신기한 모습 많이 보여줬지만 춤추는 모습도 보여주고, 근데 양산이나 뭐 판매 시점 그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술이 대단한 건 알겠고 일론 머스크가 실제 실현을 해내는 사람이란 것도 알겠지만, 결국에 이 주식시장엔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가 공존하고 있고,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돈으로 증명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좀 매력을 못 느끼겠다 하면서 오늘 주식을 파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로보택시 행사도 뭐 상당히 눈을 끌었지만,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주식 투자자는 이 테슬라 주식의 현 상황을 봐야겠죠. 이제 찬란한 중장기 전망을 테슬라가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10월 초에 나왔던 3분기 차량 인도 대수도 뭐 예상치보다 조금 미치지 못했고, 많이 팔렸다 하더라도 이게 테슬라가 지금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전 세계적으로 다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도 늘리고 있고, 이제 뭐 AI 프로젝트 지출도 늘고, 최근에 에너지 저장 장치 배포량도 지난 분기보다 조금 감소하면서 마진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도 조금 마진이 더 하락하지 않을까, 뭔가 그런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뭐 사이버캡 로보택시를 공개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현재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의 66%가 자율주행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 나는 자율주행을 그냥 온전히 다 믿는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9%밖에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이버캡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사람들이 이걸 빠르게 다 이용할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오늘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도 궁금했던 것이 오늘이긴 한데, 실시간으로 이제 행사가 진행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폭도 굉장히 컸는데 지금도 상당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8% 이상 오늘 본장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분들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투자의 변동성에 따라서 좀 주의하시는 그런 오늘 투자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같이 옆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초록불을 켜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우버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자, 우버 어떻게 지금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십니까? 예,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에서 결국에 이제 관건이었던 거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당장 출시해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뭔가 그런 기대감이 되게 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세계를 거의 이제 지배하고 있는 뭐 국내에도 최근에 우버 택시도 막 운영하고 있죠. 이 세계 최대 그 승차 공유 플랫폼이다 보니까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이 우버가 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이제 현재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거의 연초부터 있었는데 근데 막상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하니까 2027년 이전에 이제 출시할 거다 그렇게 막연하게 계획을 내놓고 뭐 구체적인 일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성격상 뭔가 2027년 그 기한에도 좀 못 맞출 것 같고 더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버가 전혀 위협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오늘 반발 매수가 정말 크게 들어오며 우버가 당장 바로 사상 최고가 랠리를 현재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캡 행사에서 사이버캡이 3만 달러 미만에 이제 판매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차량 공유 시장은 이 차량의 그 규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정말 많이 이제 모든 지역에 배포를 해놔야 그게 이제 로보택시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뭐 돈도 벌고 하는 건데 이 우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만 우버 드라이버가 150만 명 이상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약 700만 명 이상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렇게 뭐 150만 대 이상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700만 대 이상 그렇게 자동차를 이제 사이버캡을 운행하려면은 테슬라 측에서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이게 당장에 우버를 앞으로 뭐 짧게 보아도 10년 안에 과연 우버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니까 우버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우버 CEO가 또 이 로보택시 공개 행사하기 전에 블룸버그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한 인터뷰가 있는데 이 우버 CEO는 자율주행 기술은 안전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까지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까 봤듯이 이제 자율주행을 신뢰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9%밖에 없을 정도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전에 대한 신뢰가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버 측에선 현재 이 구글의 웨이모하고 손을 잡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일단 소비자들한테 안전하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이제 한 3에서 7년 뒤 그때쯤에나 이 자율주행 택시로 돈을 벌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우버 CEO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이 사이버캡 출시된다 하더라도 뭐 어느 누군가가 승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업체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이 시장을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구글 웨이모 또는 뭐 GM 크루즈 그런 다른 자율주행 업체들은 이제 우버에 와서 우버를 이용하는 정말 전 세계 많은 그 몇 천만 명의 플랫폼 이용자들을 단숨에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버에 많이들 와라 자율주행 업체들 그런 식으로 현재 우버가 전략을 내세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버 주가 현재 9%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오늘 장이기 때문에 테슬라 8% 빠지고 있는데 비교하시면서 뭐 택시 관련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하고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브로드컴 에브고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찾기가 좀 어려운 뉴스가 혹시 있는지 공유해 주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정말 시장이 그래도 나름 좋은 상황인데 브로드컴 혼자 약 2.7% 그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저도 정말 많은 이슈를 찾아봤지만 오늘 별다른 뉴스가 없이 그냥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특별한 소식을 찾기는 좀 어려운 브로드컴의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MD, 우버, 테슬라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핫한 이야기 전해주신 성정보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네, 현재 3대 지수 지금 장 초반에 조금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만회하면서 전부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성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러셀 2000까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러셀의 상승률이 현재는 더 좋은 상황. 전체적으로 매그니피선트 7에 조금 지쳐있던 투자자들이 지금 나머지 493개의 지금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평가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섹터별로 보면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0.16% 빠졌고요. 애플이 0.5%, 엔비디아가 0.13%,
지금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1% 이상 올랐고요. 구글과 메타가 각각 0.8%, 0.2%가량 상승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브로드컴의 빨간색이 좀 자극적이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서 저도 방금 쳐봤는데 예. 없어요. 네, 최소한 저희가 4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왜 그런지 오전장 끝나기 전에 확인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 요인이 많았었던 넷플릭스는 오늘 좀 주가를 좀 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0.6% 빠지고 있다는 설명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 너튜브 채팅창에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크립토 시장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지금 조금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조금 전에 나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ETF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도 현재 1시간 전보다 0.5% 오르는 모습, 1일 기준으로는 2.8% 오르는 모습을 현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재 둘 다 2% 이상 하루 기준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라서 비트코인이 다시 62,000달러 선을 회복했다는 모습,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상장사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자면요.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MSTR 11%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률로 현재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0시 근방에 지금 뉴스가 한 가지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르는 것인지는 조금 더 오피셜하게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마이클 셀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 200달러를 돌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가 더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결로 크립토 관련주라고 하죠. 저희가 크립토 관련주에서 죄송합니다. 코인베이스를 주로 언급을 하는데, 코인베이스 현재 주가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4% 오르는 모습, 코인베이스도 6.4% 오르는 모습인데요. 코인베이스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자,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입니다. 현재 티커 코인이라는 티커로 지금 상장이 돼 있고 오늘 6.4%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클 셀러의 비트코인 보유 수량의 변동이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펀드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잠시만요. 비트코인 ETF 펀드 플로어. 자, 지금 비트코인 트레저리닷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가 저는 이렇게 주식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위에 기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빼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그리고 이동을 시키든 이체를 하든 이게 다 블록체인 위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곳이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5만 2,220개를 갖고 있는데, 자, 며칠 전에 보유량에서 그렇게 크게 변동이 된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왜 이렇게 11% 이상 뛰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코인 관련주에 많이들도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자,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은 이틀 전 거고, 그 다음에 16시간 전에 자, 관련 특집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지금 어떤 기사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못 찾으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실시간 상황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 소식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빠르게 찾기는 좀 어려운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코인 관련된 관련 주가 소식이 좀 들어오면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된 바 제목으로는 저는 볼 수는 있는데 내용을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창업자가 비트코인 관련된 은행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를 한 모양입니다. 그 소식이 지금 텍스트로는 화면에 보이는데요. 제목 외에 주요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 확인이 되면 체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이자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마이클 세일러 CEO가 비트코인 은행을 창업하겠다, 만들 계획을 발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이야기까지 하자니 굉장히 볼 게 많아서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지 탑 화면을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의 탑 화면은요, 전체적으로 정치 관련 뉴스와 허리케인이 훑고 간 지금 플로리다 지역에서의 피해 복구 상황, 그리고 JP 모간이 지금 The U.S. economy has made a soft landing,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결국 소프트 랜딩을 해냈다라는 지금 평가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관련 소식은 지금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된 소식이기 때문에 눌러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이코노미 섹션으로 가보죠. 자, U.S. consumer confidence declines unexpectedly as election nears. 자, 조금 전에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은 지표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코노믹 칼린더 한번 눌러보면요. 자,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 자 70.9가 지난 이번 10월 달에 시장 예상치였는데요. 68.9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자, 70.9를 예상했었는데 68.9가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소비 기대 75포인트를 기대를 좀 했었는데 72.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평가하는 미시간대의 현재 지표 평가 64.3을 기대했는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62.7로 나왔기 때문에 셋 다 현재 경기 판단을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컨슈머 컨피던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예상치 못하게 하락했다라는 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요. 조금 전에 1시간 전쯤에 나왔던 지표입니다. 자, 소비자 기대 심리가 75포인트를 기대했습니다. 72.9가 나왔고요. 자, 소비 기대 심리, 소비 지금 10월의 센티멘트에 대해서는 70.9를 예상했으나 68.9가 나왔고요. 자, 현재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64.3을 기대했으나 62.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 데이터 모두 종전치 9월치죠. september에 기대했던 이 소비자 심리 지수보다 모두 한 발자국씩 물러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74.4, 72.9, 70.1, 68.9, 63.3, 62.7 이렇게 나오면서 현재 미시간대 조사에서는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썩 좋지 않은 걸로 나왔고 현재 경기 판단도 시장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나왔다는 오늘 지표 발표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미국 증시를 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지표가 한 방에 호조세로 나오거나 한 방에 뭐 좋게 나오거나 나쁘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좀 변칙적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센티멘트와 언론의 평가를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뭐 남은 미주라 굉장히 오랜 기간 할 거거든요. 이 약속을 드리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가자님께서 미장, 국장, 두탕 피곤한데 암호화폐까지 하면 정말 힘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뭐 일단은 아무리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해도 네. 뭐 관련 지금 뭐 상장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증시에 ETF가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스켓에 넣을 때 비트코인도 ETF로 편입할 수 있는 시장이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크립토를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을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날목토님처럼 레버리지 100배 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삶이 피곤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기업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3대 주요 지수 초록불 켜고 있는 가운데 이채린 캐스터의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업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마텔 보겠습니다. 마텔 갑니다. 바비 인형의 마텔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텔은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질식사고로 인한 사망자 5명이 보고된 후 피셔프라이스 순우가 유효용 그네의 모든 모델을 리콜한다고 목요일에 밝혔습니다. 9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순우가 스윙은 앞뒤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며 21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는 스윙을 절대로 수면용으로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질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담요와 같은 침구류를 추가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는 소비자는 스윙을 계속 사용하기 전에 고정장치를 잘라 머리 받침과 자석 패드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그렇게 하는 소비자에게 $25를 부분적으로 환불해주겠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마텔은 이번 리콜이 제품 전체 리콜이 아니라 수리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된 5명의 사망자는 제품을 수명용으로 사용하고 침구류를 추가한 1개월에서 3개월 연령대에 있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미국에서 약 210만 개의 스윙이 판매됐고 캐나다에서는 약 9만 9천 개의 스윙이 판매됐고 멕시코에서는 약 500개의 스윙이 판매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캐나다 보건부,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기관이 공동으로 리콜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아이키어 보신 분은 이 마텔의 피셔 프라이스 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아용품이고 장난감 브랜드인데 이제 마텔 산하에 있는가 봐요. 근데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이 그네가 5명의 영유아가 이제 생명을 잃은 네. 그런 보고가 됐는데 가격대가 우리 돈으로 23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그네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 문제가 있으면 안 될 텐데라는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마텔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마텔 주가를 보자면 자, 마텔이 뭐 그 IP를 활용해서 영화도 제작을 하고 뭐 라이언 고슬링과 누굽니까? 굉장히 그 아리따운 여배우분 두 분이 나와서 뭐 핑크빛 뭐 이런 인형이 뛰어노는 듯한 영화도 만들고 이래서 잘 나갔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서 현재 오늘 주가 0.57%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5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영향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무튼 리콜 사태를 통해서 마텔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진 주가를 좀 만회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여서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조금 경계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자, 마텔 이야기 들어봤는데 마텔 다음에 어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구글 볼까요? 아, 구글 좋죠. 구글이 현재 주가 상태가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알파벳이 164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고 0.75달러, 0.74% 오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구글 보시죠. 0.7% 정도 오르면서 지금 오늘은 호주세로 지나가고 있는데 뭐 좋은 소식이 좀 나왔나 봐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고 아, 이제 그래요? CEO가 떠난다. 그래요? CEO가 떠나니까 주가가 오르는 건가? CEO까지는 아니고 이제 EMEA 사장 부분이 네. 떠난다. 한번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유럽,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구글의 사업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았던 맷 브리틴이 10년 만에 사임했습니다. 맷 브리틴은 2007년에 영국과 아일랜드 사업부 책임자로 처음 기술 대기업에 입사했고 그 후 북유럽과 중부 유럽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2014년에는 EMEA 사장이 됐습니다.
브리티는 구글에 합류하기 전 수년간 맥킨지&코에서 컨설턴트로 일했고 이후 리서치 PLC로 브랜드가 변경된 트리니티 미러에서 상업이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브리티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링키드인에 자신의 퇴사를 알리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번 주에 AI 분야 발전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동료들을 칭찬했고 구글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 회사에 합류했을 때 그에게 준 조언을 공개했습니다. 2007년 1월에 구글에 입사했을 때 레리 페이지는 브리틴에게 중요한 일에 최고의 인재를 투입하고 방해가 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훌륭한 팀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술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은 인생의 특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틴은 후임자가 선택될 때까지 구글의 EMEA 사업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구글 관련해서 뭐 EMEA 이 지역부잖아요.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를 통칭하는 EMEA 이 사장님께서 10년 만에 회사를 떠난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오르기 때문에 이 사장님께서는 마음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여태까지 수고하셨다고 박수 쳐드리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마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여배우를 묘사했던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네,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저도요. 손 모양이 조금 그랬다고 하셔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와 이제 BMO의 AMD와 아마존에 대한 이런 주가 상향 소식까지 계속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전에 제가 준비한 기업 소식 짧게 하나 보면서 이번 3부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엔비디아를 볼 때 어떤 결과를 좀 가져올 것이냐 이게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제프리스에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놔서 이거를 오늘 3부의 마지막 장표로 이게 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것보다는 그냥 보시면서 설명을 빠르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 매출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돌리는 AI의 이 AI 파워를 통해서 챗 GPT라든지 생성형 AI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일단 매출이 2025년에 얼마입니까? 2,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제프리스의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이 상단이 1,800억 달러인데 그것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다. TSMC를 확인했더니 나온 그런 숫자고요. 그래서 풀 부킹된 상태다. 이 얘기를 앞서서 한번 해드리는데 여기서 제프리스가 내놓은 리포트와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큰 TSMC의 이 캐파를 늘리면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내년 말까지도 받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서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현재 130달러를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2025년 매출액과 EPS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180달러까지 상단이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제프리스에서 현재 내놨습니다. TSMC에서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캐파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가 매출 전망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숫자를 가지고 특히 이 chip on wafer on substrate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캐파에 기준한 시총 계산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주가가 얼마나 레인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이 장표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블랙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 AI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챗 GPT-5에 네.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4 버전 아닌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5 버전 훈련시키는데 블랙웰 수요 지금은 대량 생산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샘플과 초기 물량들은 나가고 있어서 MS에서 지금 쓰고 있다고 자랑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쓰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결과치가 여기서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얼마나 이르느냐에 따라서도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상당히 내년도에 기대가 된다. 그걸 단순하게 뭐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의 캐파가 이 정도고
그거를 시총을 순이익으로 나눴을 때 주가가 이 정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장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네. 뭐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가 뭐야 이러면서 막 모양도 검색해 보고 기술도 확인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주가의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3부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됐는데요. 히트맵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3부를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일라이릴리, AMD, JP모건 전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조금 전에 상승폭이 좀 있었는데 지금 보합세로 조금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아마존 1.13%, 테슬라는 여전히 8%가량 빠진 채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쉬는 동안 저희가 브로드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반드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고요. 4부 새벽 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